안녕하세요. 오늘은 휴가를 맞아 제주도에 놀러 가려 합니다. 포항 경주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러 이동하고 있어요. 여행 당일 아드님이 감기에 걸려 힘들어했는데 다행히도 아침에 호전되어 여행을 출발하기로 했어요. 포항공항 주차장은 무료여서 상당히 좋습니다. 조금 일찍히 도착해 짐을 맡기고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여행 시작의 기분을 만끽해봅니다. 그리 큰 규모는 아니지만 대구 공항보다 이용이 편리했어요. 출발 시간이 되어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출발 당일 날씨가 너무 화창해 기분이 더욱 들뜨네요. 포항 경주 공항에서 제주까지 약 1시간 남짓 걸려요. 아이와 여행하기에 적당한 비행시간인 것 같아요. 가슴이 뻥 뚫리는 하늘과 구름을 바라보며 힐링합니다. 비행기 착륙 모습을 설명해 준다는 아드님. 착륙했다가 바로 출발하네요. 드디어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제주야 안녕? 미리 준비한 감귤 모자를 쓰고 붕붕이를 렌트하러 갑니다. 날씨 무엇? 유난히 렌트카 가격이 저렴했던 이번 여행. 제주 스타렌트카에 8박 9일 11만원으로 예약 완료했어요. 요즘 경쟁이 덜 심한 마음샌드도 한 박스 샀어요. 차량을 인수받으시며 꼭 체크하고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긁힌 흔적들과 이상 유물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꼼꼼하게 남기셔야 나중에 뒤탈이 없습니다. 렌트카 기름, LPG 계기판도 꼭 확인하세요. 도착쯤 출출한 점심시간으로 작년에 만족했던 공항 근처 태백산 본점에 방문하였습니다.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일 운영합니다. 저희 가족은 점심 특선이 정말 가성비 좋고 푸짐하고 맛도 좋아서 선택한 식당인데 주위 분들께선 고기도 많이 드시는 걸 보니 고기 맛집이기도 하는 것 같았어요. 태백산 정식 1인 16,000원에 정말 푸짐하게 나옵니다. 이 식당이 매력적인 이유 추가 셀프바가 있습니다. 단순 가짓수 채우기 반찬이 아닌 돈가스부터 잡채, 김치볶음고기 많은 미역국, 숭늉, 강된장까지 쌈도 정말 다양하게 있어 가져다 드시면 됩니다. 이 더운 날씨에 열무김치라니 못 참죠? 다양한 셀프 반찬 이외에도 기본 반찬이 정말로 부모님 모시고 가기 정말 좋은 식당으로 추천드립니다. 돈가스도 경양식 돈가스 같은 느낌으로 아드님이 맛있게 먹으면 맛집 인정. 내부는 테이블이 상당히 많고 다른 테이블과 겹치지 않게 조절하시는 모습이 좋았어요. 메인 나오기 전 내 사랑 김치부터 혼내줍니다. 기다리니 드디어 메인이 나왔어요. 옥동구이부터 돼지갈비 그리고 해물 된장찌개가 나옵니다. 제주도에서 이 구성으로 32,000원이면 말 다했죠? 강된장 짭짤하지만 밥도둑입니다. 갈비찜은 얼마나 야들야들한지 보이시죠? 뼈와 분리하여 먹부림 시전해봅니다. 내 사랑 열무김치 한입. 옥동구이도 정말 바삭하게 잘 구워졌어요. 한입 먹어보면 옥동 자체의 풍미와 몇 번을 튀기셨는지 뼈까지 바삭했어요. 메인인 돼지갈비찜은 어찌나 야들야들한지 내 김치와 생선 러버인 저에겐 아무에도 권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옥동구이는 제가 다 먹었네요. 쌈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번 여행 첫 코스로 정말 만족했던 태백산에서 점심 특선 잘 먹고 갑니다. 요즘 어디 가도 영수증 리뷰가 유행하나 봅니다. 맛있는 점심에 리뷰 이벤트까지 스타트가 좋네요. 다음은 기대하던 제주 수목원 테마파크입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소나무 군락지에 들어선 수목원길 야시장으로 테마파크 바로 앞에 있어요. 일정을 갑작스레 변경하여 수목원 테마파크 그리고 초콜릿 만들기 체험을 하려 방문해봅니다.
야시장 앞 주차장은 적은 편이지만 테마파크 앞 주차장은 정말 넓었어요. 주차 문제로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수목원 테마파크 야외공원은 큰 편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야외 정원으로 자연을 느낄 수 있어 좋았어요. 제주도이다 보니 하루방이 반겨주네요. 검은 돌 하루방만 보다 색색의 하루방을 보니 맛있어 보이네요. 내 주차장 엄청 넓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드디어 입장해보는 수목원 테마파크. 처음 와본 곳이라 기대가 남다릅니다. 요즘은 뭐니뭐니 해도 네이버 예약이 좋은 것 같아요. 가장 먼저 5D 영상관을 방문했어요. 포세이돈 영상을 보았는데 5살 아드님에겐 이해하긴 아직 어려웠나봐요. 짧게나마 공유해드릴게요. 3D 안경을 착용하고 포세이돈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아이들에겐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들기 체험을 빠질 수 없죠. 초콜릿 랜드를 가려다 일정을 바꿨어요. 수목원 테마파크에도 초콜릿 만들기가 있다는 걸 알고 직접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일정 중간에 있어 초콜릿 만들기도 포함시켰습니다. 직원분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좋았어요. 초콜릿을 뜨거운 물에 중탕하여 녹여주고 안 녹은 부분이 없을 때까지 저어주며 녹여줬어요. 빨리 만들고 싶은데 녹는 시간이 오래 걸려 심통난 아드님. 아빠의 도움을 받아 초콜릿을 짤 틀 안으로 옮겨봅니다. 잘 기다려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선생님의 말씀 따라 끝을 묶어줘야지. 아이가 짤 주머니를 짜기에 불편함이 없었어요. 집에서도 얼초를 몇 번 해보았더니 잘 따라하는 모습이 신기하네요. 선생님 말씀 따라 구석구석 채워지는 초콜릿들. 너무 잘해서 칭찬까지 받으며 마무리해봅니다. 평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적어 정말 좋았던 초콜릿 만들기. 한 번쯤 아이에게 경험도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2층에 있는 5D 체험관으로 이동해봅니다. 멋스러운 오랑우탄이 반겨주네요. 해당 체험관마다 나이 제한이 있으니 꼭 확인 바래요. 직원분께서 나이에 맞게 추천해주시니 걱정 마세요. 롤러코스터가 재미있어 한 번 더 타겠다고 하십니다. 5D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아드님. 그래도 자신있게 혼자 타보겠다고 나섰어요. 중간에 어지러움을 이겨내고 위치도 한번 확인해보며 엄마 손잡고 막바지까지 성공. 대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한여름에 녹아내릴 듯한 더위에 꼭 들려보세요. 푹푹 저리 가라입니다. 이글루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까지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이들의 마음 빼앗아 올 준비 되셨죠? 자,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한번 타면 헤어나올 수 없는데 정말 저도 추위를 안 타지만 여기는 시베리아 중앙입니다. 정말 추워요. 진심입니다. 한여름에 가셔도 꼭 겨울옷 챙겨가세요. 눈썰매를 즐기고 위층으로 올라가면 트리가트 존이 있습니다. 다양한 소품들을 준비하여 컨셉에 맞게 사진 촬영도 할 수 있는 곳으로 요즘 관광지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뻔한 스팟도 있지만
구도만 잘 잡으면 정말 잘 나오는 곳도 있으니 한번 체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이쁜 곳이니 자리 잡으셨어요. 사진 찍어주고 싶은 갬성 가득한 장소네요. 사진 찍기 싫어하는 아드님도 만족한 곳이에요. 아이스크림이 완성되었는지 먼저 나서봅니다. 선생님께 정성스레 포장해준 초콜릿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빠가 좋아하는 미디어 아트. 노영 슈퍼마켓에 방문했어요. 공항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차장도 넉넉하고 귤이 아직 초록색이다. 근처 싱그러운 감귤밭도 볼 수 있었어요. 건물 뒤편에 주차하고 들어가 봅니다. 입구에는 소품샵이 준비되어 있어 앞장하시는 분들의 눈길을 끕니다. 제주 소주잔은 모참조 후 입구부터 색을 잃어버린 공간. 포 같은 도어는 두 번째 치구를 연결해주기도 하지만 가끔은 불안정한 공간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영 슈퍼마켓에는 불안정한 공간이 열려 슈퍼마켓의 색을 모두 빨아들였고 노영 슈퍼마켓에 열리는 포 같은 도어 너머의 세계는 온갖 색깔로 인해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는 인원수를 지키고자 텐션 좋은 직원분께서 맞이해 주십니다. 아드님도 노랫소리에 텐션이 올라갔네요. 시간이 지나 입장해 어렸을 적 소품들을 구경해 봅니다. 색을 잃은 소품들이지만 어렸을 적 봐왔던 물품부터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에서 볼 수 있던 소품까지 세대 불문하고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이런 옛 문화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사람마다 추억으로 또는 옛 모습으로 기억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던 공간이었어요. 이 중 기억나시는 물품이 있다면 내 연배 가늠이 될 것 같아요. 직원분께서도 아이와 입장하면 미리 고지를 해주시는데 불이 꺼지면서 찬란하게 문이 열립니다. 몰입도 정말 대단하고요. 눈물 글썽이던 아드님도 신기해서 쳐다봤어요. 와, 입구에서부터 시작하는 아바타? 무언가 끝과 연결되어 회복을 해야 하는 느낌? 클럽에 와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운드 빵빵빵빵. 좋은 곳은 한 번 더. 드디어 메인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무대와 함께 여러 층을 함께 나타내어 개방감은 물론 탁 트인 시야로 바라보게 되니 정말 미디어 아트의 진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원형으로 되어 있어 앉을 공간도 상당히 많았고 큰 규모로 많은 인원이 방문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공연장 옆면만 미디어 아트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공연장 바닥도 미디어 아트 포함이라 걸을 때마다 테마별로 다른 발걸음이 따라다녀요. 총 7가지의 테마가 순차적으로 재생되며 전체 한 바퀴 도는데 약 35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규모 크고 날씨 상관없이 방문할 수 있다 보니 아이들과 온 가족 단위의 관람객도 꽤 많았어요. 영상뿐만 아니라 음향도 정말 압도적입니다. 제주 아르떼 뮤지엄도 가보았지만 이곳과는 결이 다른 느낌이었어요. 각자만의 특색과 장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규모와 웅장함은 노영 슈퍼마켓이 독보적입니다. 스크린 속에 나타난 물품을 터치하면 터치가 인식되어 해당 물품이 돌기도 하고 일부 미디어 아트에서는 손짓을 따라 형형색색의 꽃이 생성되어 따라옵니다. 개인적으로 미디어 아트를 정말 좋아해서 제주도 올 때마다 이런 테마는 꼭 즐기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 소소한 팁을 드리자면 흰색 계열의 옷을 입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색감과 함께하는 전시이니만큼 나의 모습과 미디어 아트가 잘 어울리려면 영상 색감 자체를 잘 받을 수 있는 흰색 계열이 좋습니다. 어두운 옷이나 패턴 가득한 옷은 피해주세요. 메인 광장 주변에 숨어있는 공간들도 있으니 꼭 구경하고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혼자 이곳을 구경 왔다면 하루 종일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드님은 마음에 안 드신지 얼른 가자고 하네요. 아쉽지만 구경은 여기까지 하고 소품샵을 구경해봅니다. 사실 노영 슈퍼마켓은 내일 일정이었으나 이 야시장을 보고자 중간에 시간이 남아 부랴부랴 구경을 마치고 야시장에 도착했어요. 기대 별로 안 했는데 규모가 상당하네요. 야시장의 아이들은 전부 이곳에 있었어요. 물고기 잡기 놀이 10분에 5,000원이에요. 잡는 마리수에 상관없이 상품도 한 가지 줍니다. 먼저 즐기던 아이들이 떠나고 혼자 남아 물고기를 싹쓸이하는 아드님. 어찌나 잘 잡던지 너무 신기했어요. 한 개만 고를 수 있으니 너무 신중한 아드님이에요. 협재 해수욕장 노을을 보러 바쁘게 움직여봅니다. 제주 서쪽에서 보는 노을은 정말 예뻐요. 급히 이동하다 보니 협재까진 못 갈 것 같아서 가는 도중 금능해수욕장에 들려 멋진 노을을 바라봅니다. 첫째 날이지만 이렇게 하루가 가는 게 아쉽네요. 협재에 도착해 숙소 근처 늦은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매미 소리가 너무 좋네요. 제주 왔으니 갈치조림 한번 먹어야겠죠? 허투루 차려진 반찬이 없이 정갈하면서 맛도 일품이었던 곳 어해랑에 들려 갈치조림을 주문했어요. 몽글몽글하게 양념까지 잘 스며든 무와 야채 2인분인데도 상당히 많았던 갈치까지 내 사랑 한라산은 빠질 수 없죠. 나란 놈 오늘 하루 고생 많았다.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은 뼈 바르는 방법 아시죠? 장관님을 위한 생선까지 마무리하면 오늘 할 일 끝. 기본 반찬으로도 2병은 거뜬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던 현지인 맛집. 마감 시간 전에 도착해서 그런지 사장님께서 조금은 냉소한 태도이셨지만 정말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작년 제주도 숙소로도 소개시켜드렸던 협재 해수욕장 가성비 르메인 호텔입니다. 룸서비스 당연히 되고요. 첫째 날이니 조금 달려보죠. 최애 과자인 새우칩에 한잔 해봅니다. 네, 솔직히 편의점 털어왔어요. 내뷰 보러 나온 건 아니고요. 그런데 밤에 보는 비양도 뷰도 좋네요. 제가 조금 계획적이어서 다음날 일정 짜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편의점을 들렸고요. 한 잔만 마시고 여행 첫날 마무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 2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에 눈 떠보니 숙소에서 이런 뷰가 반겨주네요. 푸르른 날씨와 멋진 비양도까지. 오늘의 여행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해년마다 봐도 질리지 않는 비양도 뷰예요. 숙소 르메인 호텔에서는 맛집도 잘 보여요. 맑은 곰탕이 맛있는 온다정도 보이고 고기국밥, 고기국수가 정말 맛있는 강식당.
회가 신선한 협재해녀의 집도 보이네요. 1인칭 시점으로 바라본 숙소 뷰입니다. 아침 일정 시작하기 전 아드님이 감기 기운이 있어 병원부터 들렸어요. 주말에 환자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레츠런 파크입니다. 주차장이 상당히 넓어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휴가 중이라서 하늘이 더 예뻐 보이는 걸까요? 레츠런 파크 1년 1회 무료 입장권은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이곳에 온 목적은 바로바로 무료 승마 체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근주기 체험도 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아하겠죠? 제주도에서 승마 체험은 상당히 가격이 비싼데 무료에 두 분께서 아이를 보호해주시니 정말 좋은 추억이었어요. 하루에 한 번 탈 수 있는 승마 체험을 마치고 말에게 당근주기 체험을 하러 가봅니다. 유기농 당근으로 정말 맛있어 보였던 당근이에요. 5개에 1,000원으로 가격도 정말 저렴했어요. 배고팠는지 정말 잘 받아먹네요. 이어서 다른 말에게도 당근을 주러 가봅니다. 한 목장 안에 큰 말과 작은 말이 있었는데 큰 말이 자기만 당근을 먹으려고 작은 말을 자꾸 내쫓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기도 전박이 말이 자기만 먹으려 하자 다 먹은 꼬챙이로 유인해서 먹이주기 성공합니다. 당근주기 체험을 마치고 반대편으로 오면 아이들이 무료로 놀 수 있게 자전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 안 하고 온 곳인데 정말 만족도 높았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오래오래 탔어요. 9월인데도 날씨가 너무 더워 생명수 구매했어요. 말타기 한 번이 너무 아쉬워. 체험하는 아이들이 없을 때 조심스레 여쭤봤는데 안 된다고 하셔서 당근주기 한 번 더 했어요. 역시나 잘 받아먹네요. 놀이터는 그냥 지나갈 수 없죠. 트로이목마 구조물의 미끄럼틀도 타려 부지런히 올라갑니다. 슝. 겁이 많은 아드님이 선뜻 해보고 싶다고 해서 올라갔는데 걸어가면서 계속 무섭다고 하네요. 결국 다시 터냈어요. 흡사 포크레인과 유사했던 놀이기구. 아이들 지능 발달에도 상당히 좋아 보였어요. 1시간째 노는 중입니다. 마침 오늘은 경주 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관람을 하러 경마장에 앉아 기다려봅니다. 전광판에는 경주마 소개와 배당률이 나와 있었어요. 첫 번째 말이 출발선으로 들어가다가 날뛰어서 사람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아찔했습니다. 보는 내내 말은 언제 나타나지? 알고 보니 오늘은 다른 지방에서 열리는 경기를 스크린으로 보고 배팅을 하는 날이었어요. 정말 순식간에 끝나버린 경기였어요. 레츠런 파크에서 재미있게 놀다 온 후 출출해서 가성비회 맛집인 마니주회집을 찾아왔어요. 점심 특선 2인 기준 29,000원입니다. 입구에서 사장님의 원피스 사랑이 엿보이네요. 오징어 숙회와 해초국수, 큼지막한 단호박과 갓 튀겨 따뜻한 고구마 튀김, 그리고 신선한 전복과 가자미 튀김, 메인인 참도매와 미역, 그리고 대망의 전복죽까지. 이게 29,000원이라는 게 안 믿겨지시죠? 전복죽은 처음 먹어보는데 이 맛있는 걸 여태까지 왜 안 먹었는지 급 후회 중입니다. 정말 한 상 가득 차려졌어요. 내장의 고소함이 가득했고 신선한 전복도 식감 좋았어요. 참도매는 적당히 씹는 식감이 있었고 크게 썰어져 나와 입안 가득히 먹을 수 있었어요. 메뉴에 포함된 매운탕도 요청드리니 내 사랑 김치도 나오네요. 전복도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 초장에 찍어 한입 먹으면 바다향이 입안 가득합니다. 자칫 비릴 수 있는 미역도 정말 맛있었어요. 제주산 배추로 담근 김치라고 하셨는데 배추의 시원함이 정말 좋았던 배추김치였어요. 오징어 숙회도 초고추장에 비벼 먹으니 밥도둑이네요. 진짜 밥도둑은 따로 있었는데 요 가자미 튀김입니다. 가자미도 맛있었지만 양념이 정말 요물이에요. 뼈만 남기고 모두 해치웠던 가자미 튀김. 양념까지 싹싹 긁어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무 배불러서 김치는 한 번만 리필했어요. 남은 전복도 가자미 튀김 소스에 찍어 먹었어요. 대망의 매운탕입니다. 대부분 뼈만 앙상하니 들어가는데 무슨 생선인지는 모르지만 크나큰 생선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네요. 밥과의 궁합도 좋지만 수제비를 추천해 주셔서 수제비 반죽을 뜯어서 매운탕에 넣어봅니다. 미역 비리면 잘 안 먹는데 여기선 정말 많이 먹었네요. 참도매와 배추김치 궁합도 좋습니다. 대부분 음식들을 거의 다 먹고 2차전 준비합니다. 그릇들이 전부 큼지막하고 예뻐서 대접받는 느낌이었어요. 끝판왕 수제비 매운탕 등장입니다. 요놈 가지고도 이슬 2병 각인데 아쉽지만 운전 때문에 이슬님은 저녁에 뵙는 걸로 합니다. 실내는 상당히 많고 테이블 간격도 넓습니다. 생선도 큼직해 살코기도 정말 많았어요. 국물이 잘 배어든 수제비도 쫀득쫀득하니 맛있었어요.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오늘 입 터져버렸네요. 마지막 김치 한 조각 먹어주고 아쉬운 마음에 국물 2번 더 떠먹고 정말 만족한 점심 식사 마무리합니다. 숙소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협재 해수욕장에 물놀이 하러 갑니다. 정말 해외라고 해도 믿을만한 아름다운 해변. 에메랄드 빛 물 색깔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너무 투명해 바닥이 전부 보여요. 물이 아직 다 빠지지 않은 시간이었는데도 멀리 나와도 수심이 깊진 않았어요. 수온이 적당히 시원해 놀기에 아주 적합했어요. 해수욕장이 폐장했는데도 관광객들이 많았어요. 파란 하늘과 맑은 날씨가 기분을 더해주네요. 물놀이를 마치고 저녁 먹으러 가는 길에 길가에 경주에 있는 황남쫀득이와 옥수수가 있네요. 제주에서 보니 신기하고 반가웠어요. 오늘 저녁은 흑돼지 오겹살과 목살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별돈별도 상당히 맛있지만 작년에 고기부엌을 처음 와보고 반한 이후로 계속 이곳만 방문하게 되더라고요. 노을 맛집인 고기부엌. 예약이 상당히 어려워 한 달 전에 예약했는데 당일 일정이 조금 꼬이는 바람에 취소하고 웨이팅했어요. 저희는 2인 세트로 주문했어요. 주문한 고기가 나오고 친절하게 구워주십니다. 딱 봐도 고기질 정말 좋아 보이죠? 노을 맛집에서 창가 자리는 필수입니다. 이런 뷰를 바라보면서 먹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겉면부터 구워서 육즙을 가두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한 번 더 육즙을 가둬줍니다. 다양한 소스와 반찬들이 있는데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직원분께서 고기 구워주시면서 친절히 설명해 주십니다. 한 입 크기로 잘라 맛있게 구워주십니다. 핑크빛 고기가 다 구워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입안 군침 가득입니다. 편집하는 지금 영상 보니 또 먹고 싶네요. 한 입 씹었을 때 입안 가득 퍼지는 육즙과 짭조름한 멜젓과 다양한 소스. 제주도 고깃집에서 빠지면 아쉬운 고사리와 파채 무침 그리고 한라산까지. 현무암 색감 닮은 개인 접시에 원하는 소스 덜어내어 고기 한 점 먹어봅니다. 요거 무생채인데 요물입니다. 작년에 왔을 땐 살짝 얼려 나와 더욱 맛있었어요. 멜젓과 김치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구워 먹는 고사리는 간이 너무 세서 다소 아쉬웠어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하네요. 네, 한잔하는 지금 이 순간이요. 이슬님과 잠시 이별이지만 아쉬워하지 마세요. 아드님은 고기 다 드시고 솜사탕 삼매경입니다. 멜젓 보면 환장하는 1인입니다. 오늘은 한라산이 제 술 친구네요. 저희 집에서 껍데기는 저만 먹어서 술안주 수집 중입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23년 9월 협재 해수욕장 선셋입니다. 영상 각도 틀어진 건 이해 부탁드려요. 아드님 화장실이 급한 바람에 흔들렸어요. 많은 관광객분들이 선셋을 보러 나오셨어요. 노을도 봤으니 본격적으로 먹어봅니다. 깻잎이 적당하겠어. 오늘 탄수화물 폭식하는 중입니다. 참고로 소스는 쌈장이 아니라 멜젓이에요. 멜젓에 진심인 게 느껴지시나요? 밥은 안 먹었지만 멜젓 비빔밥은 먹었다. 정말 맛있는 저녁 한 끼였습니다. 집에 가는 길 협재 해수욕장은 빼놓을 수 없죠. 갬성 뿜뿜한 술집에서 한잔하고 싶지만 뷰에 이끌려 해가 완전 질 때까지 바라보았어요. 야경까지 정말 완벽했던 곳이에요. 해수욕장 앞 카페도 분위기 좋아 보였고 흥이 돋는지 갑자기 춤을 추고 싶다는 아드님. 배경 완벽하고 오늘 추시는 댄스는 최애의 아이? 맞나요? 요즘 부쩍이나 빠져있는 음악입니다. 음악은 저작권으로 인해 부득이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무반주 댄스로 가보겠습니다. 노래를 아신다면 상상 속으로. 두 번째 노래는 무엇일까요? 바로 토카토카 댄스입니다. 제목을 알고 나니 댄스가 보이시죠? 네, 제주도에 뮤직비디오 찍으러 왔어요. 협재 노을 배경으로요. 내 약 10곡을 추고 누가 개띠 아니랄까봐 숙소 가는 길에 빠바가 있어 들렸어요. 해년마다 제주도에서 맞는 생일 먹고 싶은 생일 케이크 포장해서 숙소로 이동합니다. 최애하는 초코 케이크 주문해서 포장하고 제주도에서 무조건 사먹는 샤인머스켓도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골라봅니다. 장관님께선 피곤해서 주무시고 아드님 할 일은 해야겠죠. 샤인머스켓으로 오늘은 행복하게 지나가 봅니다. 학습지 밀리면 답이 없죠. 아드님에게 놀러까지 와서 공부하는 건 미안하지만 다 널 위해서 하는 거란다. 샤인머스켓 많이 먹겠다고 해서 양보하고
학습지까지 마무리하며 제주도 2일차 마무리합니다. 시간 참 빨리 가네요. 벌써 이틀이나 지났다니. 내일은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주도예요. 엄마 아빠랑 물놀이하고 오늘도 물놀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아침부터 눈이 뿅뿅 떠졌어요. 우리 집에서 바라보는 바다 너무 예쁘죠? 어제 제가 저기서 놀다 왔다고요. 오늘은 아빠가 물놀이 말고 더 재미있는 걸 한대요. 아빠 따라서 계단을 올라왔어요. 바다가 더 멀리 보였고 저는 이곳이 너무 좋아요. 오늘은 개차비 놀이를 할 거예요. 준비물 가득 챙겨서 바다로 가고 있어요. 오늘도 해가 쨍쨍해서 엄마가 선크림도 발라줬어요. 바다 참 이쁘죠? 개가 어디에 많을지 보고 있어요. 여기에 뭔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소라게를 잡았어요. 너무 신나요. 이런 곳에 많을 것 같은데? 돌이 뾰족뾰족하고 미끄러워서 조심해야 돼요. 아빠가 고동도 찾아줘서 잡았어요. 아빠가 개를 빨리 잡아주면 좋겠는데 아빠는 바다만 찍고 있어요. 잡은 소라게와 고동은 포가남에 넣어두어요. 목마르지 말라고 바닷물도 넣어줬어요. 드디어 개를 발견했어요. 돌 사이로 움직여서 잡기가 힘들어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아빠도 잡으려고 여기저기 다니고 있어요. 30분을 기다려 큰 개를 잡을 수 있었지만 아쉽게도 놓쳐서 모래놀이라도 하려고요. 모래놀이는 언제 해도 정말 재미있어요. 아빠는 또 바다만 찍고 있네요. 잡았던 고동과 소라게는 집에 보내주려고요. 엄마 아빠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안녕 잘 가. 개잡기와 모래놀이를 했더니 너무 배고파요. 요즘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국밥 먹으러 간대요. 아빠 최고. 배가 고픈데 사람이 많아서 30분 기다렸어요. 오시는 순서대로 키우설에 대기 등록을 해주세요. 저는 아직 매운 걸 못 먹어요. 밥 먹는 곳 옆에는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어요. 아빠는 매운 고기국밥, 엄마는 순한 고기국밥을 시켰어요. 우리 아빠는 매운 걸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정말 맛있게 먹어요. 부드러운 고기가 정말 많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싫어하는 파도 정말 많이 들어있었어요. 엄마는 파가 많이 들어있어 시원하고 깔끔하다고 하는데 전 아직 못 먹어서 엄마가 고기랑 국물만 따로 줬어요. 국에 밥 말아먹는 건 국룰이죠. 국밥을 보고 있으니 신이 나요. 우리 아빠는 김치를 정말 좋아해요. 고기 먹으러 가도 김치만 먹어요. 파가 없으니 맵지 않아서 정말 좋았어요. 국물도 정말 맛있었고요. 아빠도 국물이 진하고 간도 딱 맞다고 해요. 양파절임과 같이 먹으니 궁합이 좋대요. 국밥에 고기가 정말 많았어요. 전 싫어하는 야채가 많이 있어 국물이 시원하대요. 엄마도 안 좋아하는 김치 아빠가 다 먹는 중이에요. 먹어도 줄어들지가 않네요. 고기가 엄청 부드러워서 먹기 편했어요. 아빠는 오늘도 김치를 더 달라고 해요. 아빠는 김치가 왜 좋은 걸까요? 아빠는 김치를 남기지 않아요. 오늘도 밥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배도 부르니 아빠가 산책하자고 해서 가는 중이에요. 협재 바다는 어디에서 봐도 정말 예뻐요. 우리 집 근처 바다는 이렇게 파랗지 않는데 여기는 정말 파랗죠? 시원한 바람도 불어서 좋아요. 아빠가 가을이라서 시원한 가을바람 분다고 했어요. 바다 위에 떠있는 배도 보고 물에 들어가서 노는 사람도 봤어요. 아빠는 항상 이렇게 뒷짐지고 있어요. 나는 아빠가 좋아서 따라하는 중이에요. 바다에서 둥둥 떠다니는 사람들이 신기했어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중이에요. 국밥을 맛있게 먹었더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사실 아빠가 이따가 아이스크림 사주기로 했어요. 아빠가 저기 있는 섬이 비양도라고 했어요. 나중에는 저기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집에서 배 타고 가는 사람들을 구경했거든요. 바다 아래까지 다 보여서 정말 신기했어요. 신기해서 아빠한테 물어봤더니 체험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아빠는 방파제 좌우로 바다 색깔이 달라서 정말 신기하대요. 아마도 바다 깊이가 달라서 그렇대요.
아빠한테 물어보니 돌에 앉아있는 사람이 조개랑 소라 그리고 전복을 던진대요. 던진 소라와 전복을 잡는 체험을 하는 곳이래요. 맞다. 해녀 체험이라고 했어요. 재미있어 보여서 저도 엉아대면 해본다고 했어요. 이렇게 보니 정말 바다가 다르게 보였어요. 아빠가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사줘서 먹으면서 물놀이 하러 가고 있어요. 아빠가 물이 많이 빠져서 놀기 좋겠대요. 아빠가 몰디브 샌드비치랑 너무 비슷하다면서 전에 몰디브 여행 생각난다고 했었어요. 저는 그때 태어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아빠가 25,000원 주고 파라솔과 돗자리를 빌렸어요. 아빠가 오늘 늦게까지 놀 수 있다고 해서 벌써부터 신이 나요. 물놀이는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내 친구 라이언 튜브도 가져왔어요. 파라솔 빌리는 곳 아저씨가 바람도 넣어줬어요. 아저씨 최고. 바닷물이 소금같이 너무너무 짰어요. 그래도 지금 너무너무 신나요. 전 아빠랑 노는 게 제일 좋아요. 아빠가 일이 많아서 많이는 못 놀지만 이렇게 하루 종일 노는 날이면 너무 좋아요. 바닷물도 차갑지 않고 시원해서 좋았어요. 찰랑찰랑거리는 파도에 튜브를 타고 있으니 무섭지도 않고 너무 재미있어요. 사실 전 수영을 아직 못하거든요. 발이 닿지 않아 조금은 무섭지만 아빠가 옆에 있으니 괜찮아요. 우리가 아까 걸어갔던 등대가 보여요. 아빠가 자꾸 깊은 곳으로 가길래 비양도까지 가는 건가 싶어서 놀랐어요. 전 엄마 없으면 안 되거든요. 신나게 놀고 아빠가 잠깐 쉬다가 오자고 하네요. 전 아직 더 놀고 싶은데. 엄마가 따뜻하게 해줬어요. 물놀이하고 오는 동안 엄마가 치킨을 사왔어요. 그런데 먹어보니 제가 먹긴 너무 매웠어요. 과자 조금 먹고 모래놀이나 해야겠어요. 내일이면 여기 말고 다른 곳으로 간대요. 가기 전에 더 재미있게 놀아야겠어요. 아빠한테 모래 속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어요. 벌써 해가 지고 있어서 너무 아쉬워요. 아빠가 날 위해서 만들어줬어요. 감동이에요. 모래 속으로 들어오니 너무 따뜻해요. 아빠가 저녁 먹으러 가자고 해요. 치킨도 너무 매워서 못 먹었어요. 오늘 엄마 아빠랑 재미있게 놀았는데 내일은 워터파크 간다고 해서 더욱 신나요. 그냥 가기 너무 아쉬워서 모래놀이 조금만 더 하려고요. 이번에도 협재 해수욕장 너무 좋았어요. 아빠가 찍은 비양도 노을 모습이에요. 너무 예뻐서 구경시켜줄게요. 너무 예쁘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이스크림을 봤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 아이스크림이 자꾸 생각나요. 아빠가 옥수수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해서 신나게 걸어가고 있어요. 쫀득이도 먹어보고 싶은데 아빠가 매운 거라고 먹기 힘들 거래요. 아이스크림도 매운 것이 있었는데 달콤 고소한 옥수수 크림으로 골랐어요. 아이스크림 기다리는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드디어 아이스크림이 나왔어요. 바삭한 옥수수 과자도 있어서 더욱 맛있었어요. 아이스크림 먹으니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가 마지막 날이라고 밤 산책 가자고 해서 동네 한 바퀴 돌아보려고요. 아빠가 알려준 독채 펜션도 있고요. 아로마 마사지 가게도 있어요. 신발에 모래가 들어가서 털고 다시 골목을 구경해보아요. 매미 소리가 들리는 밤은 복잡하지 않고 시원한 바람까지 불어주니 밤 산책도 재미있었어요. 우리 엄마는 소품 가게를 좋아해요.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좋은 냄새가 나는 향수도 있었어요. 나는 이 큐브가 마음에 들었어요. 꽃이 그려져 있어 알록달록 예뻤어요. 하지만 아빠는 안 된대요. 가지고 싶었는데. 오늘 저녁은 간단히 컵라면 먹을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컵누들이에요. 스프를 많이 넣으면 매워서 먹기 힘들어요. 진짜 조금만 넣으면 맛도 있고 맵지 않아요. 아빠는 튀김우동을 좋아해요. 사실 저도 튀김우동을 좋아해요. 아빠가 샤인머스켓을 사왔어요. 샤인머스켓 정말 맛있었어요. 어제 제 생일이어서 먹다 남은 케이크도 먹어요. 초코 케이크는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내일은 워터파크 가니까 조금만 더 놀다 자려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워터파크도 보러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4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에 시간이 조금 비어 신창풍차해안 도로로 향했어요. 한 번쯤은 와봐야 하다가 경유해서 가기 괜찮을 것 같아서 들렸습니다. 신개물이라고 불리는 남탕과 여탕이 있었어요. 실제로 목욕을 하는 곳이라고 하니 함부로 엿보시면 안됩니다. 개들이 목욕을 하고 있군요. 드넓은 바다에 탁 트인 풍경, 자바리상이라는 귀여운 물고기 조형물과 바다 위에 위치한 해상 낚시터 다리도 보이네요. 제법 더운 날씨였는데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바다 위 멋진 풍력 발전기가 근사하게 펼쳐져 있네요. 아드님과 남탕에 들어가 봅니다. 아빠도 처음 보는 곳이라서 신기했는데 아드님도 여기서 목욕하는 거 맞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네요. 맑은 날씨와 푸르른 하늘까지 안 들렸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계획했던 일정이 조금 변경되어 비누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비누박사에 도착했어요. 주차 공간은 넉넉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손님분이 체험하고 계셔서 잠깐이나 내부를 구경해봅니다. 다양한 몰드와 색소들, 무언가 연구실에 와 있는 느낌이었어요. 앞서 온 친구가 체험을 마치고 이제 시작합니다. 단발머리에 유쾌하신 선생님께서 먼저 비누에 넣을 향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향이 너무 진하니 뚜껑 부분의 향을 맡아보라고 하시네요. 하나씩 향을 맡으며 신중하게 골라봅니다. 4개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롤리타렌 피카라는 달달한 향이었어요. 이제 몰드를 선택할 차례예요. 먼저 인기 있는 몰드들을 우선 소개해 주시고요. 7개 정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하트와 장미 그리고 하루방까지 아이 연령대에 맞춰 난이도를 조절해 주시네요. 선생님의 섬세함까지 느껴져 더욱 좋았어요. 일단 비누의 재료를 핫플레이트에 녹이면서 선명한 컬러와 파스텔 컬러 중 고르는데 둘의 차이점을 이야기해보고 어떤 모양에 어떤 색을 넣을지 선생님과 상의합니다. 아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시는 모습이 좋았어요. 아드님은 선명한 컬러를 선택했네요. 비누에 기포가 많이 있으면 완성되고 나서 잘 부러질 수 있어서 중간에 알코올이 담긴 스프레이를 뿌려주면 기포가 제거된다고 하네요. 물론 이것도 아이가 체험할 수 있게 준비해주셨어요. 다수 아이들이 체험하는 것이 아닌 1:1 방식이어서 더욱 집중할 수 있어 좋았어요. 아드님이 선택한 롤리타렌 피카 향을 비누에 넣어줍니다. 향이 좋은지 계속해서 맡아보네요. 이런 1:1 방식 체험은 처음이라 어색한지 장난기 많은 아드님입니다. 오렌지에 넣을 색을 비누 재료에 색소를 넣어 만드시네요. 눈대중으로 양과 색을 만들어 내시는 모습에 그동안의 경험을 엿볼 수 있었어요. 지금은 계란 후라이를 만드는 중이에요. 노른자를 정말 잘 만들었다며 무한 칭찬해 주십니다. 흰자도 부어주고 스프레이로 기포도 제거해줍니다. 다 만든 비누 들고 포토타임 가져봅니다. 비누는 냉장고에 넣어 약 20분간 굳혀줍니다. 비누가 다 만들어졌어요. 모양도 색감도 정말 예쁜 비누를 각각 포장지에 넣어 개별 포장을 해줍니다. 한라봉이랑 레몬도 예쁘고 계란 후라이도 잘 나왔어요. 비누 만들기가 끝이 아닌 포장까지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더욱 좋았어요. 포장하면서 누구에게 선물할지 고민하는 아드님, 마지막 한라봉까지 포장 완료했습니다. SNS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꼭 참여해보세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남았어요. 포장지 밀봉하는 체험까지 정말 끝까지 체험할 수 있네요. 아무래도 기계를 사용하다 보니 선생님께서 몇 번이나 도와주시면서 주의사항을 설명해 주십니다. 아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서 무한 칭찬을 해주시네요. 이벤트로 도라루방 1개 더 받고 체험을 마칩니다. 뭐 갖고 싶냐고 물어보는 아드님. 그런데 제가 선택한 건 자기 거라고 하네요. 1인 체험 25,000원에 정말 값진 체험하고 갑니다. 이곳은 다음에 또 올 의향이 있을 정도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체험도 좋았지만 선생님이 정말 좋았어요. 체험을 마치고 현지인 맛집인 1억조에 방문했어요. 오픈형 주방의 내부 테이블은 약 10개 넘게 있었고
관광객보다는 현지인 손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시그니처인 접작뼈국과 차돌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정갈한 반찬들이 나오고 추가는 셀프 코너가 있었어요. 아이를 위한 킴까지. 배려가 엿보이네요. 적당히 잘 익어 새콤하면서 시원한 배추김치, 달큰하면서도 매콤한 무생채와 햄 오뎅볶음은 밥도둑이죠. 드디어 접작뼈국이 나왔습니다. 별도 요청하시면 국수도 내어주십니다. 접작뼈는 돼지머리와 갈비 사이로 접작뼈를 구워 사골 국물을 내고 메밀가루를 뿌려 완성하는 음식입니다. 차돌 된장찌개도 뚝배기에 담겨 나와 따뜻함을 계속 유지하면서 먹을 수 있었어요. 차돌뿐만 아니라 당면 야채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큰 뼈의 살도 상당히 많이 붙어 있었고 무까지 넣어 상당히 시원하면서 개운한 진한 국물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나 오늘 얼큰한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 그럼 무조건 이겁니다. 국물에 밥 비벼 먹을 수 있게 대접과 계란 후라이까지 내어주십니다. 이날은 밥을 안 비벼 먹을 수 없겠더라고요. 무생채까지 넣어 식감을 더해줍니다. 자꾸만 손이 가는 배추김치와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운 접작뼈국 고기. 네, 오늘 폭식하는 날입니다. 개운한 접작뼈국과 얼큰한 차돌 된장찌개, 정갈한 밑반찬까지 정말 맛있는 한 끼 먹고 갑니다. 맛있게 먹고 성이시돌 목장을 방문했습니다. 디저트도 빠질 순 없겠죠. 날씨가 화창한 날은 아니었으나 풋풋한 커플들과 가족들이 상당히 방문하셨어요. 곳곳에 포토 스팟들이 눈에 보였고 돌담을 쌓아 올린 성이시돌 목장 팻말도 사진 찍기 좋은 곳이었어요. 말 먹이주기 체험은 없지만 구경만으로도 재미있어요. 언덕을 올라가면 성이시돌 목장의 랜드마크인 테시폰식 주택이 보입니다. 국가등록문화재로 이전에는 개방을 하였으나 훼손 등의 문제로 현재는 출입을 제한하고 있었어요. 말들이 목장 안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왜 맑은 육 하는지 알았습니다. 근육들로만 이루어진 다리 보면서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아드님도 말타기 체험도 해보고 했지만 이렇게 큰 말은 처음 본다면서 신기했어요. 목장 내부가 그리 큰 편은 아니어서 30분 정도면 충분히 즐기실 수 있어요. 여름철에는 벌레기피제는 필수입니다. 아드님이 신난 이유는 바로 아이스크림이죠. 다양한 밀크틱 우유와 라떼, 그리고 신메뉴인 초당 옥수수 아이스크림과 스프레드도 판매하네요. 우유 아이스크림과 아이스크림 라떼를 주문했습니다. 흘리지 않게 콘에 받침을 할 수 있어 사장님의 배려가 돋보이네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바닐라 아이스크림과는 전혀 다른 신선한 우유의 맛이 느껴지는 아이스크림이에요. 영수증 리뷰도 꼭 참여해 드립백 커피도 받아가세요. 그냥 가기 아쉬워 왕따나무를 찾았습니다. 갓길에 주차를 하시고 건너오시면 되는데 예전에 있던 나무다리가 없어져 넘어오는데 힘들었어요. 치마 입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넓은 들판에 홀로 지키고 있는 왕따나무.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지만 포토 명소입니다. 두 번째 숙소는 신화월드 신화관입니다. 리조트 안에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식당이 있어 밖에 안 나가더라도 리조트 안에서 모든 걸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로비 앞에 짐을 풀고 주차장에 주차를 하셔야 해요. 체크인을 마치고 숙소로 들어가 봅니다. 기간에 따라 아이들 맞춤형 액티비티가 준비되어 있어 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즐길 수 있었어요. 조용한 방을 원해 요청드렸더니 엘리베이터에서 상당히 먼 방이네요. 문이 왜 안 열리죠? 알고 보니 문을 당기는 게 아니라 밀어서 열어야 했어요. 깔끔한 실내와 세 가족 한 곳에서 잘 수 있는 넓은 침대. 비록 워터파크 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운치 있었어요. 체크인 때 주신 팜플렛으로 위치를 공부해봅니다. 탁자 위 서랍에는 컵과 티백이 있었고 리조트답게 아담한 냉장고에 생수 2병이 있었고 화장실도 샤워실과 변기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욕실에는 기본적인 물품과 레파르플라 제품의 어메니티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패키지로 예약해 작은 테마파크 픽3 이용권. 여기 온 목적인 워터파크로 향합니다. 워터파크는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신화월드 신화관 장점인 스카이풀, 객실과 연결되어 있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아이들은 구명조끼 필수이며 바로 아래로는 워터파크가 보입니다.
시원하게 파도풀에서 즐기는 분들이 보이네요. 스카이풀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계셨어요. 선베드는 선착순으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리조트 내부 워터파크를 실감해보니 너무 좋네요. 9월이라 워터파크 일부 시설은 운영 안하고 계셨어요. 워터파크는 정비시간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신화감만 누릴 수 있는 엘베 타고 워터파크로 이동해요. 입장하자마자 신난 아드님. 수영모 필수이며 아이들은 구명조끼도 필수예요. 좀 비싸지만 선베드와 카바나도 대여 가능합니다. 이동 전에 위치 확인은 필수예요. 대형 볼풀장은 5세 이하 아이들과 6세 이상 아이들과 구분하여 놀 수 있어서 어린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기 좋았어요. 아쿠아 슈즈를 객실에 놓고 오는 바람에 맨발로 올라가려니 자꾸 미끄러지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 미끄러지는 게 재미있어서 반복 중이었어요. 실내에서 재미나게 놀고 야외로 나가봅니다. 파도풀을 즐기려는데 구명조끼가 필수라고 하시네요. 아드님 혼자 들어가긴 무섭다고 해서 바깥쪽에서 앉아 파도를 즐기고 있어요. 워터파크 중앙에는 따뜻한 온수가 나와 추위를 조금 피할 수 있었어요. 파도풀은 정각에서 40분까지 운영됩니다. 아쉽게도 야외 매장은 운영을 안 했어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야외 풀장도 운영 안 하네요. 리조트 내 워터파크와 테마파크가 있어 단지 내부가 상당히 컸어요. 슬러시가 먹고 싶어 찾아다녔는데 파는 곳이 없어 한라봉 주스를 샀는데 아드님이 인정한 진하고 새콤달콤한 맛입니다. 목도 말랐었는지 연거푸 맛이네요. 아드님과 앉아서 딱정벌레에 물 채워지길 기다리고 있어요. 가끔 지나가다 물 테러를 맞곤 했는데 기다리다 맞으니 재미가 더해집니다. 시간만 되면 찾았던 대형 돌풀장.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어요. 이렇게 2번 정도 더 놀고 유스풀도 타고 어두워질 때까지 신나게 놀았습니다. 숙박비가 정말 아깝지 않을 정도로 놀았어요. 객실에 가운이 있으니 꼭 챙겨가세요. 물에 있을 땐 몰라도 밖으로 나오면 춥거든요. 밥 먹으러 나왔는데 야경이 너무 멋지네요. 망고 주스가 맛있는 리치망고도 보이고 한식, 고기, 곱창 및 중식당, 그리고 이자카야까지. 가격은 착하진 않지만 리조트 안에서 모든 걸 즐길 수 있어 리캉스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적합했어요. 오늘 저희가 가볼 곳은 미드나잇 제주입니다. 맛은 있지만 가격이 착하지 않은 장인 곱창도 보이네요. 앞쪽 문은 닫혀 있어 골목 뒤쪽 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내부는 깔끔한 인테리어에 아이들이 앉기 편안한 소파 자리도 있었고 감성 돋는 옛날 음악들이 흘러나와 분위기를 더해줬어요. 저희는 옛날 통닭과 국물 떡볶이를 주문했어요. 배고프다고 한 아드님은 마카로니 삼매경입니다. 제주 왔으니 한라산 한번 말아봐야겠죠? 식당이 리조트 안에 있으니 술 한잔하고 객실로 걸어갈 수 있는 엄청난 장점입니다. 노느라 고생했어 짠. 마나님도 기분 내고 싶어 하십니다. 국물 떡볶이가 먼저 나왔는데 비주얼이 장난 아닙니다. 안 먹어봐도 벌써 맛있음이 느껴지는 떡볶이. 탈 수도 있으니 계속 저어주면서 익혀주라는 직원분의 말씀에 소스 풀어주고 계속 저어줍니다. 이 맛있는 안주에 한라산이 빠지면 안되죠.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떡볶이에 나온 라면 사리로 배 채우는 중 진짜 맛있으면 나오는 따봉도 보여주네요. 어느 정도 익었으니 한입 먹어봅니다. 와 미쳤다 라고 할 정도의 맛은 아니었지만 내용물도 나름 충실하고 라면 사리까지 있어 적당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떡볶이 먹는 도중 나온 옛날 통닭.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아드님부터 살 잘 발라서 먹으라고 했더니 배부르다네요. 갓 튀겨내서 따뜻하고 바삭한 식감과 신선한 닭과 기름을 썼는지 잡내도 안 났어요. 닭 발라줬더니 마카로니만 먹는 아드님이에요. 평소에도 좋아하는데 이날따라 더욱 잘 먹네요. 술이 술술 들어갑니다. 떡볶이는 너무 오래 졸였는지 조금 짰어요. 마나님도 기분이 좋으신지 오늘 달리시네요. 벌써 여행 4일차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남은 5일 더욱 재미있게 놀아야죠. 맛있게 먹고 남은 통닭은 포장해 왔어요. 테마파크 앞 광장에는 노래도 흘러나오면서 분위기를 한껏 업해봅니다. 다들 놀러 오신 분들이어서인지 얼굴이 다들 밝아 보이셨어요. 배도 꺼트릴 겸 놀기 없나 찾다 발견한 가라오케. 리조트 내 조경도 잘 되어 있어 야경이 예뻤어요. 리조트 내 미로 정원으로 보이는 곳이 있어 열심히 뛰어가 도착해서 입구를 찾아보지만 함정카드 발동.
결국 입구를 못 찾아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가라오케 입구를 못 찾아 헤매다가 계단을 따라 내려가 보다 발견했어요. 청소년 퇴실 시간은 10시입니다. 시간제는 금액이 비싸 코인 노래로 선택했어요. 코인 노래도 무려 한 곡에 1,000원이네요. 아드님이 빠져있는 ETA 한 곡 듣고 가시죠. 짝짝짝. 퀸카 애프터라이크 혼자 5곡 완창하셨네요. 재미나게 놀고 숙소로 돌아갑니다. 마나님과 아드님은 주무시고 아빠는 이 밤이 아까워 홀로 광장에 나가봅니다. 시원한 바람과 노랫소리 가득한 분위기 좋은 테이블에 앉아 칫솔 한잔합니다. 그렇게 2시간가량 혼자 분위기에 취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편도 있으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루종일 신화월드 뿌시기를 해볼까요? 신화월드 내부에 헬스장이 간단히 마련되어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제격인 것 같아요. 워터파크 가기 전 아드님도 러닝을 뛰어봅니다. 이 리조트에 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침부터 부랴부랴 스카이풀을 찾아왔어요. 수온은 적당한 따뜻함을 유지하고 있어 물에서 노는 내내 춥지는 않았어요. 오픈 런하였는데도 관광객들이 많네요. 물놀이는 하루 종일 해도 재미있죠. 이틀째가 되더니 안 잡아줘도 혼자 열심히 헤엄치고 발굴리고 혼자 떠다니는 모습 보니 흐뭇해집니다. 자기 자신도 혼자 뜨는 게 너무 신기한가봐요. 살기 위한 몸부림. 조금 더 연습을 위해 반대편에서 아드님을 불러봅니다. 혼자서 바쁘게 수영해서 오고 있어요. 워터파크는 오전 10시에 개장하기에 조금 더 놀다가 워터파크로 이동해봅니다. 스카이풀과 워터파크는 하루에 1회만 이용 가능해요. 워터파크에 튜브 바람 넣고 빼는 기계가 있어 편리했어요. 당연스레 가장 재미있었던 대형 볼풀장에서 신나게 놀아봅니다. 평일 오픈런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없어 북적거리지 않아서 좋았어요. 이틀째 됐다고 곁눈질한 팁을 드리자면 가져오신 짐들을 중앙기둥 근처에 두시면 됩니다. 선베드를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하시겠지만 다소 비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오픈런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짐부터 놔두기 필수예요. 나올 기미가 안 보이네요. 야외 파도풀을 즐기러 나왔어요. 날씨가 조금 쌀쌀해 오래 놀지 못할 것 같아
구명조끼를 일부러 빌리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파도 멍 때려도 좋네요. 어른들을 위한 릴렉스 스파 공간이에요. 따뜻한 온수의 스파라니 아드님이 더욱 좋아하네요. 아래에서 부위별로 물줄기가 나와 마사지를 해줍니다. 피로가 조금 풀렸으니 다시 물놀이고고. 무한지옥입니다. 1시간에 15분간만 탈 수 있어서 그런지 더욱 인기가 많았어요. 점심이 다 되어 워터파크 내 식당으로 왔어요. 아이들이 먹기 좋아하는 메뉴가 있어 들렸답니다. 등심 돈가스와 짜장면을 주문했어요. 가격은 착하지 않지만 눈으로 보는 퀄리티는 좋네요. 소스는 따로 요청드렸고 내사랑 김치와 새콤한 피클은 셀프바 이용 가능해요. 객실에서 가운을 꼭 가져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찬바람이 부니 쌀쌀한데 가운 입고 나니 정말 따뜻했어요. 돈가스 고기도 정말 두툼했고 소스도 맛있었어요.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맛의 소스는 아니었어요. 배추김치도 적당히 잘 익어 식감도 좋았어요. 워터파크 와서 김치 폭식하는 아빠. 짜장에도 시판 군만두 2개가 올려져 있었고 간짜장과 일반 짜장 중간 스타일의 짜장면, 고기 건더기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었고 적당히 단짠단짠 소스에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면은 얇은 면이 아닌 굵기가 어느 정도 있는 면으로 소스와의 버무림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가격은 착하진 않지만 기분 좋게 먹었어요. 맛있는 짜장 소스는 밥 말아 먹고 싶잖아요. 딱 그런 맛이었어요. 웬만해선 이렇게까진 안 먹는데 맛있는 김치 한번 더 리필해 왔어요. 물놀이 후 먹는데 맛이 없을 수 없겠죠. 아드님도 배고팠는지 야무지게 드십니다. 아빠도 야무지게 한입 해봅니다. 숟가락으로 꼭 떠먹고 싶은 맛이에요. 남은 음식은 아빠 몫입니다. 정말 싹싹 긁어 남김없이 먹었네요. 홈페이지 예약 시 1박당 만원 쿠폰을 쓸 수 있는데 저흰 2만원 받아 할인받고 먹었어요. 쉴 틈을 안 주는 아드님입니다. 밥 먹는 내내 빨리 놀러가고 싶어서. 아빠 밥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체하겠다 이놈아. 참고로 아동가운은 데스크에 연락하면 가져다 주십니다. 마크 표시 보니 뭔가 중국 부하 아들내미 같죠? 가운 대여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작은 유아 가운도 있으니 꼭 대여하세요. 마침 반대편 방이 청소 중으로 열려 있어 살짝 들어가 봤는데 뷰가 너무 좋네요. 아쉬워요. 1일 이름료 하시는 아드님. 시크하게 따봉 날려주시고 맛있게 드시네요. 테마파크 가려고 어제 왔던 식당가를 지나가 봅니다. 하루 놀고 신화월드를 이제 안 것에 후회하는 중. 아이들 있는 가족분들에겐 최고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걸어가니 테마파크가 보이네요. 매표소에서 입장권으로 교환 후 입장합니다. 아드님이 키가 120cm가 넘지 않아 탈 수 있는 놀이기구가 제한이 있어 탈만한 놀이기구를 찾는 중이에요. 비 소식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비는 오지 않네요. 중앙광장 오른쪽으로 아이들이 노는 라바 어드벤처 빌리지가 있고 왼쪽은 엉아들이 노는 오스카 뉴월드가 있어요. 라바 어드벤처 빌리지는 유아들이 놀 수 있는 라바 놀이터가 먼저 보였고 카페 그리고 회전목마가 보였어요. 소광장에는 시간이 되면 영상 시청도 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스페이스 어드벤처를 타봅니다. 평일이다 보니 한산에서 줄을 안 서고 입장 가능했어요. 놀이동산은 막상 줄 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입구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입장합니다. 이렇게 생긴 라바총으로 스크린의 괴물을 물리치는 거예요. 좌우로 열심히 흔들어 주셔야 합니다. 다 나와. 내가 무찔러 주겠어. 영상 각도 생각 안 하고 흥분해서 막 흔드는 중. 어휴 위에서 열기도 나고 몰입감 최고였어요. 줄을 끊어보기도 하고 우주선 위로 날아오는 물건도 처리하고 정말 정신없는데 재미있었어요. 다음은 아드님이 좋아하는 회전목마예요. 픽3 이용권으로 아드님을 최대한 많이 태워주려 해요. 오전에 물놀이 하느라 피곤할 법도 한데 너무 재미있는지 피곤하단 소리도 안 하네요. 재미있는 회전목마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번에 탈 것은 라바월드 익스프레스입니다. 귀여운 소세지 기차에 탑승해 라바 캐릭터들을 구경하는 곳이에요. 이곳도 즐거웠다고 하네요. 타고 나오는데 외국인 부부께서 부르더니 사회 이용권을 주고 가십니다. 감사해요. 팻말에 신장 제한 문구가 있어서 편리했어요. 다음 타볼 것은 플라잉 라바입니다. 신장 제한이 있지만 부모님 동반하에 탑승 가능해요. 아이와 타신다면 아이는 안쪽 자리에 앉혀주세요. 빙글빙글 돌아가기만 할 때는 몰랐는데 갈수록 점점 올라가더니 위아래로 마구잡이로 흔들어줍니다. 오랜만에 타보는 놀이기구라 저도 약간 놀랐는데 다행히도 아드님은 신나했어요. 확실히 오스카월드로 넘어오니 스릴 있는 게 많네요. 학생들이 단체로 수학여행 온 것 같았어요.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건 돈 주고 타라고 해도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벅스댄스. 지형 자체도 돌아가지만 가운데 손잡이를 돌리면 원형도 추가로 돌아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드님 혼자 타서 가만히 앉아있는 중입니다. 재미없었는지 시시하대요. 무얼 탈까 고민하다 발견한 댄싱 오스카. 총 12명이 탈 수 있고 앞뒤로 앉아서 출발하는데 그대로 가는 줄 알았는데 동글동글 도네요. 위로 한 바퀴는 절대 안 돈다며. 아드님 꼬드겨서 같이 탔는데 오산이었어요. 속도도 너무 빠르고 정말 무섭습니다. 타고 나서 아드님은 울진 않았지만 정신을 놓을 뻔했다고 하네요. 아들 미안해. 가장 인상 깊었던 플라잉 휠. 초반부터 킷에 압도하더니 옆으로 돌려버리고 이젠 뒤집어서 돌려버리네요. 진정 사람이 타는 놀이기구 맞나요? 타고 있던 학생들은 신나서 소리치는데 이건 아드님 말 맞다나 정신 놓을 수도 있겠네요. 강철 심장이신 분들은 한 번쯤 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리조트 내에서 아닌 밖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려 해요. 신화월드 리조트가 정말 크고 이용객이 많다 보니 일부 식당에서는 픽업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검색하던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주 푸주간. 거리도 가까울 뿐더러 맛있는 돼지고기까지 메뉴까지 적합해 미리 픽업 요청드렸습니다. 기다리는 중 어떻게 발견했는지 놀이터 가자는 아이들은 참 눈썰미가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려 로비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전화하시고 무슨 관인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카니발 차량에 제주 푸주간 차량이 도착했어요. 친절하신 여사장님께서 직접 픽업 와주셨어요. 덕분에 정말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식육식당으로 정형된 고기를 선택하고 결제는 나가실 때 계산하시면 됩니다. 오겹살, 목살, 돼지갈비, 소고기 등 정말 다양했어요. 메뉴판입니다. 제주 푸주간은 점심 특선으로 정말 유명해요. 특히 흑돼지 짜그리와 육회 비빔밥이 유명합니다. 런치타임이 11시부터 17시까지인 것도 정말 혜자죠. 다양한 주류와 와인도 판매하고 계셨어요. 저희가 선택한 오겹살과 돼지갈비입니다. 마약과도 같은 콘샐러드와 고추장아찌, 빠질 수 없는 멜젓과 깻잎장아찌, 무생채, 양파절임과 야채들이 나옵니다. 거하게 한 상 차려졌네요. 내부는 깔끔하며 테이블 간격도 넓어 편리했어요. 흑돼지 짜글짜글 먹는 방법도 걸려있네요. 먼저 오겹살을 구워줍니다. 고기 신선함이 느껴지시죠? 투툼한 게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육즙 가두기는 필수죠. 배고파 콘샐러드 한 입 먹어보는데 햄과 맛살까지 들어있어 요놈 요물입니다. 육즙 가두는 중이에요. 픽업 서비스는 한라산을 위해 요청드렸어요. 이 맛있는 고기에 한 잔이 빠질 수 없겠죠?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오늘따라 유난히 더 맛있게 보이네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뒤 한 번 더 구워줍니다. 고기 두툼한 거 보이시죠? 확실히 두툼하다 보니 씹는 식감이 좋았어요. 2열 횡대 해쳐 모여 요리조리 돌려가며 옆부분까지 마저 구워줍니다. 워터파크에 테마파크까지 신나게 놀았더니 엄청 피곤했는지 스르르 잠이 들어버렸어요. 이제 고기 다 구워가는데 일어날 때 먹으라고 고기는 준비해둡니다. 다 구운 고기는 타지 않게 가장자리로 옮겨줍니다. 가장자리의 은은한 열기 덕분에 따뜻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어요. 자꾸만 손이 가던 중독적인 콘샐러드예요. 깻잎 장아찌에 고기 올리고 멜젓과 고추장아찌까지 올려서 한 입 먹으면 입안은 축제 현장입니다. 쌈도 빠질 수 없겠죠. 내 사랑 배추김치도 리필해 왔어요. 셀프바가 있어서 편하게 부족한 반찬은 가져다 먹었어요. 아드님 고기 식지 말라고 공기밥 뚜껑으로 덮어줬어요. 피곤했는지 오래 자더라고요. 참고로 멜젓에 마늘 넣어서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콘샐러드 정말 맛있었어요. 중독되는 맛입니다. 2차전은 돼지갈비입니다. 콘샐러드에 한 잔 해주고 셀프바에서 발견한 내 사랑 배추김치도 먹어봅니다. 돼지갈비가 구워지니 달달한 냄새가 좋았어요. 양념이 되어 있어서 숯불에다 구우면 금방 타버리니 더 신경 써서 구워줍니다. 멜젓은 정말 사랑입니다. 한라산도 사랑입니다. 맛있는 콘샐러드 듬뿍 리필해 왔어요. 아드님 배고플까봐 살짝 깨워봅니다. 아들 좋아하는 고기 먹어야지. 아직 비몽사몽입니다. 잠 깨면 아빠가 고기 맛있게 구워줄게. 시원한 육수가 정말 맛있었던 물냉면, 엄마가 싫어하는 무절임은 아빠에게 좋은 안주가 됩니다. 달달한 갈비 한 쌈 싸서 한 입 먹어봅니다. 엄청 가득 담아왔는데 콘샐러드 흡입 중입니다.
짤 것 같은데 전혀 짜지 않았어요. 마지막 고기 한 점 먹고 마무리해봅니다. 오겹살부터 돼지갈비까지 정말 신선해서 맛있었어요. 정갈한 반찬까지 고기와의 조합도 좋았습니다. 친절한 사장님께서 픽업해주셔서 숙소에 잘 돌아왔어요. 반대편 숙소에 청소 중이시길래 조심스레 들어가 워터파크 야경을 구경해봅니다. 다음에는 꼭 워터파크 뷰로 요청드려야겠어요. 고깃집에서 잠에서 깨지 않아 고기 포장해왔어요. 아드님도 고기 맛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제주 5일차를 마무리해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남은 3일 여행도 구경와 주시면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제주 신화월드에서 2박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아드님이 망고를 좋아해서 아침부터 빙수 먹으러 망고홀릭에 방문했어요. 아직 오픈 전이라 맞은편에 있는 드넓은 바다를 구경해봅니다. 오픈 시간대라 손님은 없었고 내부는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었어요. 보라카이나 태국 같은 동남아 느낌이 물씬 풍기네요. 음료와 빙수 외에도 망고 젤리, 땅콩 초코파이 등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애플 망고 젤리가 먹어보고 싶은 아드님, 시식용으로 5개를 1,000원에 판매하고 있어 좋았어요. 안쪽으로 들어와 보니 필리핀에서 공수한 수공예품도 판매하고 감귤 젤리와 코코넛칩도 판매하고 계셨어요. 참고로 영수증 리뷰하시면 코코넛칩을 증정합니다. 드디어 저희가 주문한 애플망고 빙수가 나왔어요. 애플망고는 나오는 시기가 있어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운이 좋게 판매하고 계셔서 먹어볼 수 있었어요. 2인 기준 23,000원으로 가격대가 저렴하진 않지만 애플망고 자체가 워낙에 비싸다 보니 어느 정도 이해는 되었습니다. 빙수에는 코코넛 과육도 들어있는데 아드님 입맛에는 안 맞나 봅니다. 정말 망고홀릭 중이네요. 생망고가 엄청 신선해 보였고 달달한 맛이라고 아드님이 말해줬어요. 무한 흡입 중입니다. 숟가락이 번거로웠는지 손으로 먹는 중이에요. 네,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하나도 못 먹어봤는데 망고만 전부 드신 아드님. 그래도 아빠는 아들이 잘 먹어서 행복해. 영수증 리뷰는 못 참죠. 리뷰 받은 초콜릿 코코넛칩입니다. 너무 달지 않은 단팥과 쫀득한 식감이 좋았던 인절미, 빙수 먹는 내내 코코넛 과육이 씹히고 톡톡 터지는 젤리도 들어있어 식감이 즐거웠어요. 팥도 정말 진한 맛에 잘 먹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깔끔하고 맛있게 잘 먹었어요.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인 초콜릿 코코넛칩. 일단 향이 너무 좋았고 달콤에 중독되는 맛이었어요. 아침에 디저트로 든든하게 먹고 구엄마을 구엄돌염전 구경하러 왔어요. 해안가 돌 위에 둑을 쌓아 바닷물을 고이게 한 뒤 햇빛에 수분이 기화되면 소금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옛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설명도 적혀 있으니 보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이한 지형의 사진 찍으러 많은 관광객들이 놀러 오셨어요. 내려가서 좀 더 즐겨봅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광경과는 또 다른 분위기예요. 날씨가 좋았다면 더욱 좋았을 텐데 아쉬웠어요. 정말 예약하기 힘들었던 호커센터에 왔습니다. 한 달 전 자정에 예약 오픈하는 순간 바로 매진되어 버려서 중간중간 계속해서 들어가서 취소분을 예약했어요. 30분마다 한 팀씩만 예약 가능하니 꼭 예약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입구에 있는 항을 구경 왔는데 갑자기 물고기가 수면 위로 뛰는 거 있죠. 숭어로 추정되는 물고기가 정말 많이 있었고 수면 위로 뛰는 신기한 광경을 볼 수 있었어요. 아마도 항으로 밀려 들어왔다가 나가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지나가시는 아저씨께서 뜰채로 잡으면 수십 마리 잡을 수 있겠다고 하시네요. 기다리다 저희 차례가 되어 부랴부랴 들어가 봅니다. 내부에는 4개의 테이블이 있었고 식기와 그릇, 물컵은 셀프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동남아의 가게스러운 인테리어가 우선 반겨줍니다. 전달 톡톡으로 미리 메뉴를 예약했어요. 아무래도 크랩 조리하는 시간대가 있다 보니 미리 예약하시면 시간에 맞춰 음식을 드실 수 있어요. 저희는 칠리 크랩과 솜땀 그리고 새우볶음밥을 주문했어요. 솜땀이 먼저 나왔는데 사장님께서 조금 맵게 되었는데 괜찮겠냐고 여쭤봐 주셨어요. 첫 맛은 상당히 칼칼하고 개운한 맛이었어요. 마라탕은 좋아하는데 샴푸만 나는 고수는 아직 저와 친해질 생각이 없나봐요. 고수 사요나라. 매운 것을 좋아하는 저에겐 정말 매력적인 솜땀이었어요. 파파야의 향긋함과 아삭한 식감, 매콤한 소스가 정말 잘 어우러져 입안이 리프레시 되는 느낌입니다. 땅콩을 넣어서 드시면 매운맛을 중화시켜 드실 수 있어요. 우선 먼저 드시다가 땅콩을 넣어 맛의 변화를 주는 것도 좋아요. 주문한 메뉴가 전부 나왔습니다. 싱가포르식 칠리크랩의 향긋함이 제일 먼저 다가옵니다. 칠리크랩은 꽃게를 이용해서 만들고 약 4마리 정도의 꽃게가 들어있어 양이 정말 푸짐했어요. 새우볶음밥도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게 맛있어 보였어요. 칠리크랩을 개인 접시에 담아 먹어봅니다. 정말 매력적인 소스와 꼭 곁들여 드세요. 정말 중독적인 소스예요. 사장님께서 갑자기 오시더니 먹는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게껍데기에 볶음밥과 소스를 올려 개인 접시에 놔주시는데요. 저게 정말 미쳤습니다. 아드님도 맛있게 먹은 새우볶음밥이에요.
우리나라 찰기가 있는 쌀이 아닌 흡사 날아다니는 동남아 쌀로 만든 볶음밥이에요. 새우도 가득 들어있어 정말 맛있었어요. 칠리크랩 소스에 볶음밥 비벼서 한입 먹으면 입안 가득 싱가포르이 느껴집니다. 매콤한 솜땀 한입 먹으면 무한정으로 먹을 수 있어요. 어디에서도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맛이에요. 무한 반복 중입니다. 칠리크랩이 다소 느끼하실 수 있는데 솜땀 한 입이면 바로 리프레시 되는 매력이 있습니다. 새우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신선했어요. 먹는데 진심인 장관님. 한 손에 칠리크랩 들고 소스에 밥 비벼먹기 신공 펼쳐줍니다. 꽃게인데도 껍질이 엄청 부드러워 발라먹기 편리했어요. 살도 실하죠. 알싸하면서 매콤한 솜땀 소스도 좋았어요. 마지막 게살 왕창 발라 소스 듬뿍 올려 먹고 특별한 경험이었던 점심을 마무리합니다. 고수는 다음 기회에 친해지는 걸로. 일정이 조금 변경되어 소화도 시킬 겸 제주 현대미술관에 방문했어요. 오전에 비가 내려서 그런지 숲향이 정말 좋았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초록초록하네요. 미술관에는 영상미술도 상영하고 있어서 새로운 경험을 접해볼 수 있었어요. 테마에 맞춰 다양한 전시품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야외에는 다양한 조형물들이 있어서 보는 즐거움이 더해졌어요. 규모가 상당히 컸는데 예술가들이 사시는 집들이 있어서 신기했어요. 드디어 마지막 숙소인 더본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입실 시간인 15시가 되기 30분 전이라 로비에서 기다리면서 아드님과 놀아봅니다. 미리 도착하시면 시간 상관없이 데스크에서 미리 체크인하시고 조금 기다리면 직원분께서 호명해 주셔서 키를 받고 객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외부 고객 조식으로 유했던 탐모라는 당분간 중지네요. 욕조 있는 호텔이 많지 않은데 욕조가 있어서 좋았고 싱글, 더블 침대와 작은 테이블, 밥뷰와 오션뷰 중 하나인데 오션뷰 당첨됐네요. 더본호텔은 근처 식당과 카페에서 쓸 수 있는 웰컴 쿠폰을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가성비 호텔로 해년마다 오고 있어요. 할인 쿠폰은 꼭 다 쓰시길 바랍니다. 전부 다 맛있어요. 간단히 차 한잔 할 수 있게 커피포트와 티백이 미니 냉장고에는 삼다수 3병이 들어있었어요. 없던 건물이 있어보니 연돈이 이전하려 하더라고요. 1층에는 코인 세탁실과 작은 규모의 휘트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웰컴 쿠폰을 사용하려 백스 베이커리를 방문했습니다. 웰컴 브레드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이 무료로 제공돼요. 매번 방문 첫날에 들려 먹으면서 일정을 시작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어 테이크아웃을 하신다면 꼭 컵 반납하시고 500원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을 겨냥한 다양한 음료도 있었어요. 워낙 빵들이 가성비 좋고 맛도 있다 보니 늦게 오시면 빵들이 매진되어 살 수 없어요. 입구에 빵 나오는 시간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안에 크림까지 들어있어 부드러운 웰컴 브레드예요. 무료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과 아드님 썸머헌터입니다. 아드님과 장관님은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여 저만 드라이브를 즐기기로 했어요. 서귀포 안덕면 사계리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해변으로 모래가 퇴적한 해안 지형이라고 해요. 근처 삼방산과 묶어 여행하시기 좋습니다. 해변에 검은 모래가 있다는 게 색다르네요. 일반 해변이랑은 완전히 다른 지형을 볼 수 있는 제주 여행 코스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사계항 간조 시간을 확인하시고 간조 전후로 2시간 정도가 딱 만조 좋아요. 때는 지형을 볼 수 없으니 시간 꼭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마치 대만의 예류 지질공원 느낌도 나고 이색적인 해안 모습에 모두 사진 찍기 바빴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삼방산을 들려봅니다. 작년 해물찜 정말 맛있게 먹은 순천 미양을 지나서 삼방산을 뒤로하고 바다를 바라보니 멋진 풍경이 펼쳐져 있네요. 삼방굴산은 유료이지만 삼방산 보문산은 무료 입장 가능하십니다. 웅장한 대웅전이 먼저 반겨주네요. 종교가 불교는 아니지만 이런 사찰들을 구경하는 건 좋아해서 가끔 들리곤 해요. 보문사에서 바라본 풍경은 더욱 절경이네요. 방금 다녀온 사계해안까지 보입니다. 다음으로 화순용천 수담수풀장을 방문했어요. 해수욕장과 수영장 모두 즐길 수 있는 한여름에는 엄청난 인기를 끌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당시는 9월달이어서 수영장은 폐장을 했고 조격은 계속해서 즐길 수 있었어요. 아직 오픈했다면 아드님과 오고 싶었는데 다음 기회에 즐겨야겠어요. 운영 중에는 외부 음식도 반입 가능해요. 검은 빛으로 된 해수욕장 모래는 상당히 부드러워 대부분 해수욕장에서 맨발 걷기를 하시고 조격장에서 조격을 즐기시는 모습이었어요. 조격장 옆으로 큰 샤워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운영을 안 해서 음침하면서 깨끗해 보이진 않았어요. 다음은 중문색달의 수욕장을 방문했어요. 아드님과 내일 여행할 곳 사전 답사 중이에요. 저녁 시간대에 한번 가보고 싶은 더 클리프입니다. 낮에는 카페, 저녁엔 펍으로 운영되어 아쉽게도 저녁에는 아드님과 같이 방문이 안 돼요. 수많은 테이블과 평상이 있고
음료나 음식을 받아보면서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외국 분위기 물씬 풍기는 곳이라 해외 관광객분들도 많이 방문하셨어요. 더클리프를 나와 해수욕장으로 내려가다 보면 해녀의 집이 있습니다. 해녀분들께서 직접 잡으신 신선한 해산물을 손질해서 판매하고 계셨어요. 해수욕장엔 서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숙소로 돌아와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더본 호텔 내에는 여러 식당들이 있어 차 편리해요. 신메뉴 연돈카 치산도도 한정 판매하네요. 여전히 연돈 돈가스는 가성비로 인기가 많네요. 웰컴 쿠폰으로 참치나초와 생맥주 2잔 먹을 수 있는 탐모라. 조금 더 찻길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흑돼지 맛집 숙성도가 보입니다. 세븐일레븐에서 간편식도 판매하네요. 내부 중심에 큼지막하게 고기 숙성을 하고 있었어요. 2층도 있는 줄 몰랐는데 저흰 2층으로 안내받았어요. 흑뼈 등심과 뼈목살은 일찍이 매진되었고 저흰 목살과 삼겹살 그리고 항정살을 주문했습니다. 고사리와 참나물, 깻잎장아찌와 백김치, 기본쌈과 멜젓, 갈치속젓, 와사비가 세팅됩니다. 우선 고기 지방으로 불판을 코팅시켜주고 고기들 전부 올려 직원분께서 친절히 구워주십니다. 선홍빛 고기의 신선함이 느껴졌었어요. 이제 불판 위에 올렸는데 빨리 먹고 싶네요. 구워 먹으면 더욱 맛있는 백김치도 구워줍니다. 제가 김치 좋아하는 건 또 어떻게 아시고 기본으로 제공되는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고기도 듬뿍 들어있고 새콤하고 칼칼한 국물 맛에 자꾸만 손이 가던 김치찌개였어요. 제대로 육즙 가두게 해주시네요. 겉면은 바싹 익혀 육즙이 새어나가는 걸 막아줍니다. 5,000원 이상이어도 충분히 시켜 먹을 퀄리티였어요. 한 입 크기로 잘라 마저 구워준 뒤 어느 정도 익은 고기는 가장자리로 빼주십니다. 먼저 익은 고기 한 점 소금에 찍어 드시라고 내어주시네요. 편집하면서 또 먹으러 가고 싶네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손을 놓을 수 없었어요. 제주도 와서 한라산 21도 맛을 알아버린 일일입니다. 숙소에서 걸어갈 수 있는 식당은 한잔하기에 정말 좋죠. 한 잔 마시고 푹 익은 김치 한번 떠먹으면 여기가 천국입니다. 장관님도 오늘 하루 고생했어요. 멜젓이 보이면 무조건 고기 담궈야죠. 다양한 재료들 넣고 한 입 쌈 싸먹어봅니다. 멜젓에 푹 담근 고기를 깻잎 장아찌 위에 올리고 명란까지 올리면 환장합니다. 며칠 안 남았으니 더욱 진하게 달려 정말 인생 탑 3 안에 드는 김치찌개였어요. 평생 이것만 먹으라고 해도 먹을 수 있습니다. 상추가 엄청 신선해 자꾸 싸먹게 되더라고요. 네, 멜젓 보고 오늘도 눈 돌아갔습니다. 극강의 짠맛과 고소함이 공존합니다. 남김없이 정말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오늘도 정말 알차게 제주 6일차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남은 이 일정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아침은 백스 베이커리로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 오니 다양한 빵들이 있어 고를 수 있었어요. 빵과 음료를 고르고 송악산 둘레길로 향합니다. 송악산 둘레길은 처음이라 정말 기대되었어요. 입구 바닷가 쪽에 해녀의 집도 있고 마라도 가는 배를 여기에서 탈 수 있네요. 해안이 절경이었던 송악산 둘레길이에요. 둘레길 뒤쪽으로는 어제 들렸던 삼방산이 보이네요. 이날 날씨가 정말 화창해 9월인데도 정말 더웠어요. 음료와 물을 마시면서 걸어가는데도 상당히 덥네요. 그래도 멋진 풍경을 기대하고 열심히 걸어봅니다. 하루방 귀요미, 아드님은 이 더운 날에 무슨 산이냐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투덜대네요. 가는 길에 음수대가 보였는데 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송악산은 이중하 산체로 99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고 정상의 높이는 104m로 낮은 오름입니다. 제주 올레 10코스에 포함되어 있는 편한 산책길이에요. 해가 쨍쨍 그늘 피할 곳도 없는 산책길이네요. 올라온 지 10분가량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마엔 땀이 한가득이에요. 그래도 어디에서 이런 뷰를 볼 수 있겠어요. 마라도를 향하는 배까지 보이니 더욱 절경이네요. 둘레길은 2.7km로 편도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저희 아드님이 있으니 더 걸리겠죠? 바로 옆으로 형제섬도 보이네요. 근처 동굴도 있었는데 찬바람이 나와 시원했어요. 가는 도중 내내 아드님의 볼멘 소리가 가득하네요. 도대체 여기를 왜 온 거야? 아빠가 미안. 가는 곳곳이 한 폭의 그림 같아요. 사방이 정말 절경이었던 둘레길이었어요. 봉우리까지 올라가고 싶었지만 정자까지만 가는 걸로 아드님과 타협봤어요. 정말 예쁘지 않나요? 둘레길 중간에 화장실도 있으니 급하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돼요.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해산물을 판매하는 곳이 있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아이스크림도 판매하고 계셨어요. 단체 관광객분들께선 들려서 해산물을 드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정자에 앉아 아이스크림과 싸운 샤인머스켓 먹으며 한숨 돌려봅니다. 언덕으로 되어 있어 보기보다 힘들더라고요. 아드님은 쉬고 아빠만 조금 더 가보기로 해요. 식당 할머니께서 조금만 더 가면 가파도도 보인다고 하네요. 이때 안 보면 또 언제 보냐 싶어 부지런히 걸어봅니다. 올라오면서 보였던 삼방산과 형제섬, 그리고 마라도와 카파도도 볼 수 있네요. 바로 앞에 보이는 게 카파도입니다. 카파도를 이렇게 가까이 보긴 처음이에요. 그리고 마라도까지 정말 신기했어요. 송악산 둘레길은 정말 매력있는 곳입니다. 주위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한 바퀴 돌고 싶었는데 아드님이 금방이라도 힘들다고 울 것 같아서 서둘러 내려가 봅니다. 화창한 날씨가 정말 한몫하네요. 내년에도 또 제주도를 오게 된다면 송악산 둘레길은 꼭 필수 코스입니다. 한 바퀴 꼭 돌아보고 싶어요. 어제 사전 탑사한 사계해안에 들렸어요. 어제보다 맑은 날씨에 물도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어제보다 멋진 뷰를 자랑하네요. 가까이서 보기 위해 내려가 봅니다. 확실히 어제보다 더욱 사계해안의 매력을 끌어올리는 풍경이네요. 사계해안만 가지고 있는 매력에 빠져보시죠. 이색적인 풍경에 화보까지 찍는 모습도 보였어요. 작년에도 와서 찍었던 영상이에요. 고생한 아드님 마음을 풀어줄 곳이에요. 화순 용천수 담수풀장입니다. 정말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이었어요. 제가 발 담그고 있어도 5초도 버티기 힘든데 아드님은 시원하다며 잘 담그고 있어요. 아드님 맘에 쏙 들었던 풀장을 뒤로하고 점심때가 지나서 찾아온 제주순 메밀 막국수예요. 시그니처인 들기름 막국수부터 명태회, 동치미 막국수, 해물찜닭과 샤브백숙도 있어 메뉴가 다양했어요. 원하시는 막국수 하나 주문하시고 명태회 수육 또는 해물파전 추가해 드시면 좋아요. 제주도에서 주류도 4,000원이라 가격도 착하네요. 100% 순메밀로 자부심이 대단하세요. 시원한 육수 한 잔 들이키고 있으면 메뉴가 등장합니다. 명태회 막국수와 들기름 막국수예요. 양념 야무지게 비벼서 먹어봅시다. 비비는 내내 코끝을 스치는 들기름 향이 좋네요. 김치 러버에게 빠질 수 없는 김치도 아삭했어요. 장관님 찬스로 먹어본 들기름 막국수도 고소함이 대단했어요. 명태회 소스가 생각보다 강렬해서 싱겁게 드시는 분들은 적기 전에 일부 덜어내고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김치는 빠질 수가 없겠죠. 다소 강한 간을 좋아하는 저에게도 소스가 강했어요. 아드님 먹을 게 마땅치가 않아 근처 편의점에 들려 김을 사와 공깃밥 하나 주문해서 먹였어요. 대망의 그릇 만들기 공방에 찾아왔어요. 이곳은 아토도의 공방으로 네이버 예약 시일인 29,500원으로 체험 가능합니다. 공방 내부에는 다양한 체험 작품들과 퀄리티가 상당한 공방 제품들까지 보였어요. 도자기 공방은 처음인데 정말 눈 돌아가는 곳이었어요. 귀여운 엘리멘탈 캐릭터부터 키티, 흰둥이까지 아이들 마음을 사로잡는 캐릭터로 다양했어요. 만들 수 있는 작품은 다소 어려운 물레를 돌려가면서 만드는 도자기와 아이들이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그릇,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고 아드님은 쉬운 게 좋다고 선택해 앞에 그릇들 중에서 모형과 그림을 선택했어요. 고양이 모양을 처음 선택했지만 돌아다니면서 다시 발견한 시나모롤로 변경, 다시 아빠는 모를 귀여운 캐릭터로 변경했어요. 처음 시작은 점토를 넓게 펼치는 작업이에요. 두 주먹으로 두드리며 펼치면서 다소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아들 스트레스가 많았구나.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풀리면 공방 선생님께서 밀대 미는 방법을 설명해 주십니다. 공방은 처음이라 신기하게 쳐다보는 아드님.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방법 꼼꼼히 듣고 열심히 밀대로 밀어봅니다. 협재 해수욕장 이후로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무거운 찰흙판을 뒤집어가며 엄마 아빠 도움 없이 해내는 모습이 대견합니다. 어느 정도 되면 선생님께서 마무리해 주십니다. 원하고자 하는 도안을 올리고 선을 따라 그릇의 틀과 내부를 그려줍니다. 네모 세게 그리면 그릇이 찢어질 수 있는 섬세하신 설명과 더불어 아드님의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몰입도가 높았던 적이 있었나 싶네요. 정말 꼼꼼하면서 세밀하게 도안을 따라 그려줍니다.
중간중간 부족한 부분은 선생님께서 친절히 도와주세요. 도안을 다 그리고 테두리를 따라 그릇의 모양을 잡아줍니다.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테두리를 마무리합니다.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아이가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체험할 수 있어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물감을 짜서 직접 색칠해보는 순간이에요. 다 되었다면 선생님의 보정을 받아 마무리합니다. 작품은 한 달 뒤 택배로 받아볼 수 있게 신청하고 오늘의 마지막 체험 코스 미로 체험을 하러 왔어요. 중문에 있는 미로파크를 방문했어요. 사장님께서 부재 중이라 연락드리고 티켓을 문자로 보여드리고 입장합니다. 입구에서 지도가 나와 있으니 혹시나 모를 때를 대비해 사진은 필수예요. 행운의 사자를 찾아야 미로 탈출이에요. 시작해봅니다. 부지가 넓어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사자상을 향해 고고. 아드님이 선두에 서서 리드를 해주네요. 갑자기 어느 곳을 고를까요? 찍기 대장. 힌트들을 따라 열심히 지나가 봅니다. 깨알같이 해주는 어느 곳을 고를까요? 네, 모를 때는 찍어야 합니다. 풀숲에 모기도 상당히 많고 군데군데 거미줄과 거미들. 다소 관리가 안 되는 모습은 조금 아쉬웠어요. 아드님도 모기한테 수혈하면서 돌아다니네요. 네, 적당히 즐기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일정은 짜여져 있었는데 요즘 촉발에 빠져있는 아드님이 촉발을 찾네요. 근처 하나로마트에서 이것저것 사와봤어요. 사온 촉발을 아드님 입맛에 안 맞고 저도 술의 힘을 빌려보지만 결국 촉발은 많이 남겼네요. 그나마 맛있었던 마트회는 신선해서 자꾸 손이 가는 맛이었어요. 와사비 풀어놓은 초장에 찍어 한 입 먹어보면 여기가 천국입니다. 촉발은 먹어도 적응되지 않네요. 한라산의 힘을 빌려 다시 용기를 내봅니다. 회만 다 먹고 자야겠어요. 촉발은 전문점이 정답인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쌈을 싸도 이건. 그나마 먹을만 했던 치킨도 한 입 먹어봅니다. 이 돈으로 숙성도 가서 고기 먹을 걸. 아드님도 라면만 먹네요. 최근 컵누들에 빠진 아드님. 먹고 싶어지게 정말 맛있게 먹네요. 어느 정도 먹고 마무리를 하며 오늘도 빠질 수 없는 한글 공부를 시작합니다. 피곤할 텐데 따라와 주는 아드님이 대견하네요. 이렇게 오늘 하루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마지막 하루 일정이 남았네요. 역시나 오늘도 백스 베이커리로 시작해봅니다. 윤기 잘잘 흐르는 가꾸운 다양한 빵들이 침샘을 자극하네요. 빵으로 아침을 먹고 찾아간 곳은 바로 중문에 위치한 런닝맨입니다. 부산에서 즐기질 못해 제주에서 즐겨보려고요. 네이버 예매로 할인받아 구매했어요. 입구에서 팔찌를 주시는데 팔찌로 게임 시작 전에 태그를 하여 R포인트를 모으고 포인트가 높을수록 더욱 좋은 선물을 받아가는 방식이에요. 첫 번째 게임은 길 건너기 게임입니다. 좌우와 앞 패드를 밟아 캐릭터가 길을 건너는 게임이에요. 모든 게임이 그렇듯 완료 시간이 상당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구슬넣기 게임입니다. 좌우 높이 조절을 하면서 구멍에 빠지지 않고 상단 중앙의 밝은 구멍에 넣는 게임이에요.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었어요. 실패하셔도 재도전할 수 있으니 실망 안 하셔도 돼요. 아드님 다 하고 아빠도 도전해봅니다. R 4포인트나 모았어요. 자신의 캐릭터와 캐릭터 닉네임을 설정할 수 있고 지금까지 모은 포인트들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벽돌 깨기입니다. 핸들을 돌려가며 벽돌을 맞춰 깨는 게임이에요. 생각보다 난이도가 다들 높아요. 저도 겨우 4번 해서 포인트 겨우 모았네요. 아드님이 제일 잘했어요. 아빠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약간의 팁이 있다면 몇 개 안 남았을 때 굳이 공을 튕기기보단 흘려서 다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정말 값진 5포인트였어요. 다음은 공을 던져번호 맞추기 게임이에요. 아드님에겐 다소 거리가 멀어 힘들어 보였어요. 어린아이들만을 위한 목표물이 가까운 곳이 없어 아쉬웠어요. 다음은 나라수도 맞추기 게임이에요.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은 당연 찍어야죠. 8문제 중 6개 정답을 맞췄어요. 다음은 거대 테트리스입니다.
아래에 있는 거대 테트리스를 쌓아 정사각형 내부를 채우는 게임이에요. 테트리스를 해본 적이 없는데 부쩍 잘하네요. 아빠는 5포인트 성공입니다. 밴드 챌린지라는 게임인데 정말 힘들었어요. 코스 게임으로 끝이 안 납니다. 장애물을 지나면 바로 청기백기 게임이에요. 그냥 청기백기만이 아닌 좌우로 달리면서 하는 게임이라 정말 정신 없습니다. 아드님도 잘해서 포인트를 얻었어요. 다음은 언더고르기 챌린지 시간 싸움이에요. 1초가 아까워 달려. 원통 달리기는 정말 힘드네요. 다음은 줄넘기입니다. 빨간 라이트가 발 아래 오기 전에 뛰면 돼요. 마지막 딱지 뒤집기예요. 불빛 나는 곳을 서둘러 터치해봅니다. 조금 쉬었다 농구까지 하고 마무리합니다. 1시간이 정말 10분 같았어요. 아쉽게도 90점 이상이 되지 않아 스티커 사진과 런닝맨 배지 선물 받고 나서봅니다. 시간만 조금 더 있었으면 할 수 있었는데 아쉬워요. 감귤 카트도 타고 싶었는데 우중이라 운행을 안 하시네요. 오늘 점심은 저희가 정말 애정하는 고집도루럭 제주 중문점입니다. 저희는 세트 A를 주문했어요. 드디어 주문한 메뉴가 나왔습니다. 인심 넉넉히 들어있는 양푼밥과 쌈밥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신선한 반찬과 채소들, 그리고 대망의 주인공 우럭조림이 나왔어요. 크나큰 우럭 2마리와 시래기 두부 무까지. A세트인데도 정말 다양하고 정갈한 반찬이 나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옥돔구이까지 세팅되네요. 상큼하면서 아삭한 연근조림 맛있어요. 아드님 살 발라주고 남은 옥돔구이는 제 겁니다. 두부와 무는 먹기 좋게 잘라주고 우럭조림도 먹기 좋게 발라줍니다. 부드러운 우럭살은 잡내 하나 없고 매콤 달달한 소스까지 더해지니 한상 완벽하네요. 상큼한 게 매력이었던 우뭇가사리 냉국이에요. 백김치도 시원한 게 매력이었습니다. 양푼밥은 2인인데도 정말 넉넉히 주셔서 다 먹지 못하고 남길 정도였어요. 소스 잘 스며든 무는 정말 끝내주죠. 우뭇가사리 냉국 3번 리필했네요. 런닝맨에서 너무 뛰어 상큼한 게 간절했었어요. 남은 우럭도 뼈 잘 바르고 국물과 한 입 떠먹으면 여기가 천국입니다. 제주도 와서 밥 참 많이 먹네요. 정말 맛있는 점심 한 끼 잘 먹고 갑니다. 실망시키지 않는 고집도루럭 추천드려요. 식사를 마치고 롯데호텔로 향했어요. 관광객은 지하 주차를 하고 로비로 걸어서 이동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 플레이토피아로 이동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면 왼쪽에는 카지노가 있고 오른쪽으로 쭉 걸어가다 보면 플레이토피아가 나와요. 플레이토피아는 락볼링장과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은 저희 가족 볼링을 즐겨보려 합니다. 가드를 설치해 레인에 빠지지 않아 아드님도 재미나게 즐길 수 있어서 좋았어요. 굴리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생전 처음 던져보는 볼링공이에요. 3핀 성공이에요. 폼은 아직 어색하지만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음료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어 즐기시면 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망고 스무디를 주문했어요. 가장 가벼운 5파운드 공은 5손가락을 모두 공에 끼우고 던질 수 있어요. 그래도 아직은 무거워 보이네요. 할수록 점점 더 실력이 늘어나네요. 우당탕탕 던지기. 오. 그렇게 첫 번째 게임을 마치고 두 번째 게임 시작해봅니다. 집에 돌아가 가족과 볼링한 게임 해도 재미있겠더라고요. 이젠 한 손으로 스핀까지 하네요. 락볼링장이라 가격대가 있지만 정말 좋은 추억이었어요. 벌써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어요. 미리 알아봐둔 더본호텔 근처 미양해 장국이에요. 현지인 맛집인 줄 알았더니 많은 관광객들이 오셨었어요. 연예인분도 방문한 진정한 맛집이네요. 메뉴를 주문하자 기본 반찬들과 새콤 시원했던 국물 깍두기가 나왔어요. 내장탕과 잘 어울렸던 별도 소스가 나왔어요. 반찬이 깔렸으니 한 잔 시작해봅시다. 새콤보다 시큼에 가까운 국물 깍두기. 제 입맛에는 정말 잘 맞았어요. 순한 선지 해장국과 다대기가 별도로 나와 기호에 맞게 추가하여 드실 수 있게 제공됩니다.
해장국 먹으면서 이렇게 뽀얀 국물은 처음 봤어요. 쿡밥 러버인 아드님을 위해 국물을 덜어봅니다. 흡사 곰탕 국물 같네요. 얼큰한 내장탕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절대 특사이즈 아닌 포통입니다. 수북히 쌓여진 내장과 시래기들. 최근 몇 년간 먹었던 해장국 중 단연 3위 안에 들어갑니다. 얼큰 해장국답게 신라면 정도 매운맛을 가지고 있었고 추가로 다대기 소스 넣으면 더욱 얼큰하게 드실 수 있어요. 한 잔이 빠지면 아쉽겠죠? 잘못 세척 및 조리된 곳 내장탕은 잡내가 나는데 여긴 잡내 하나도 없이 신선한 맛이었어요. 오늘은 이 국물을 포기할 순 없겠어요. 연거푸 들이켰던 깍두기 국물 최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래기도 듬뿍 들어가 있었어요. 네, 이건 마셔야 돼요. 먹어도 줄지 않는 해장국이에요. 정말 부지런히 먹고 있는데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요. 짠짜라 짠짠. 매운맛을 선호해 다대기를 넣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시래기와 야채들을 가져가시네요. 한 번 더 매운맛 투하. 조미료 맛에 최적화된 입맛. 이 국물로 오늘 하루 불태워봅니다. 한라산 2병째네요. 달려. 이제 진짜 다 먹었습니다. 정말 강력 추천하고 싶은 해장국 맛집이었어요. 마지막 날이 되어 웰컴 쿠폰이 아쉬워. 들어가는 길에 탐라 파스타에 들렸어요. 아드님도 자연스럽게 착석하네요. 가성비 좋은 파스타와 스테이크, 피자까지 생맥주에 곁들여 먹기 좋은 조합이에요. 오픈형 키친의 테이블은 약 10개 정도 있었어요. 한쪽 벽면엔 맛스러운 음식들 사진이 걸려있어 눈으로 구경하면서 메뉴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연 인기 순위 1등은 안심철 파스테이크네요. 다 먹어보진 못했지만 4가지에서 5가지 메뉴를 먹어보니 모든 음식에 믿음이 가더라고요. 내부 분위기가 정말 좋죠? 웰컴 쿠폰 메뉴인 참치나초와 생맥주 2잔이에요. 이 구성이 공짜라니 꼭 드셔봐야겠죠? 고생한 장관님과 짠하고 고생한 아드님과도 마카로니에 짠해봅니다. 윤기 자르르 흐르며 토핑 가득 올려진 피자가 나왔습니다. 1인 1피자 각이네요. 아드님도 피자를 잘 먹는데 뭔가 이상하죠? 파프리카와 올리브는 아빠 맥주 안주예요. 그렇게 먹고도 이게 또 들어가네요. 아드님도 잘 먹는 모습에 뿌듯했어요. 다소 힘든 일정이었으나 저희 가족 아무 탈 없이 이번 제주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 와중에 참치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크래커로 집어지지가 않네요. 이제는 빵만 먹고 싶다는 아드님. 마지막까지 정말 잘 먹고 갑니다. 기분이 좋은 아빠는 또 볼링 치러 가자고 하네요. 지옥의 무한굴레. 다 같이 즐거워하는 거 맞습니다. 저녁이 되니 확실히 락 볼링장 분위기가 사네요. 아드님도 재미있었는지 한 번 더 치고 싶다고 해요. 한 번 해봤다고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가드가 최고입니다. 공이 무거울 텐데도 12라운드까지 쉼없이 잘 던지네요. 즐거운 한 게임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노래방은 못 참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생일 케이크에 한 잔 마무리하고 잠을 청합니다. 항상 마지막 날 조식은 탐모라에서 해요. 가성비에 먹을 메뉴들도 많고 숙소 1층에 있다 보니 이동하기도 쉬워요. 아빠는 자는 중이에요. 빵까지 맛있게 구워 잘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8박 9일 제주도 일정 모두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